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도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요즘 자주 오시네요. 네, 또 찾아주셔서 이렇게 또 자주 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송도현 대표와 오늘도 특별하게 하루 수급 파이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볼게요. 외국인은요, SK하이닉스, 대한전선, 동진세미캠, 그리고 YG플러스를 매수하고 있는데 지난주 송도현 대표님이 우리 수급 파이터를 찾아왔었을 때 영상 클립을 보니까 댓글이 올라와 있던데 성지라고 합니다. YG플러스와 후성이 그렇게 그날 방송 후에 또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고 하는데 또 계속 어떻게 좋게 보시나요? 이 첫 출연이 또 이게 또 우연이라고 또 초심자의 운이 좀 따랐던 것이 아닌가. 초심자의 운이다. 겸손하게 대응해 주시네요. 일단 YG플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뭐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된 어떤 섹터들은 여전히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YG플러스는 워낙 실적도 잘 나왔고 거기에 이제 NFT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를 받으면서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은요 오늘 반도체 쪽으로 확실히 수급이 쏠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FA 반도체, 한미반도체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송도현 대표와 함께 수급 파이터를 들어갈 텐데요. 과연 오늘 영상 댓글에도 성지라는 댓글 나올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1라운드 라인업 펼치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DB하이텍과 월덱스가 만났습니다. 1라운드부터 바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더비가 성사가 됐는데 두 기업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금일은 반도체를 또 안 보면 또 설명이 안 되는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워낙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 사실 시세가 잘 안 났는데 오늘에서야 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실적 증가 이런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중소형 반도체 업체들 중심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DB하이텍, 월덱스 모두 다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면서도 실제로 좀 저평가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기업 다 모두 굉장히 우수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분 좋게 한 주 시작을 이 반도체의 상승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또 보내야 할지 DB하이텍과 월덱스의 대결 승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승자 열어주시죠. 자, 외국인의 선택 DB하이텍인데 본인이 선택하시고 왜 놀라셨어요? 앞서서 이제 또 DB하이텍이 나와가지고 모두 다 보는 관점 비슷하구나. 정말 좋은 이제 그 기업이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위치 자체도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조금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DB하이텍 보시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못 갔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커플링이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하이텍도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주가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가파르게 현재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도에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4분기에도 실적이 좋고 내년도에도 실적이 좋다라는 이제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8인치 파운드리 호황 쪽이 이제 호황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갤럭시 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모바일 쪽의 수요죠. 모바일 쪽 수요가 강하게 또 증가하면서 DB하이텍 쪽의 파운드리 수요가 지금 물량을 거의 받을 수 없을 만큼 일감이 넘친다. 이런 이제 뉴스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DB하이텍이 지금 아주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했던 이 코너에서도 DB하이텍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DB하이텍으로 빌드업을 시작해서 뭐 이제 심택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DB하이텍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DB하이텍의 가격 전략을 직접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DB하이텍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일단은 그 정배열을 돌파를 한 이후에 오늘에서야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져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이라 볼 수 있는 69,500원을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리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고점을 돌파를 한 자리. 그때 YG 플러스도 이제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가져간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추세가 우상향 된 건 맞지만 여기에서 제대로 거래가 되면서 터지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단기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자리에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올라도 매수를 의견을 드리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시면 사실 DB하이텍을 왜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수급 파이터잖아요.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DB하이텍이 지금 수급 파이터에 걸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DB하이텍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자리나 거래 대금이나 봤을 때 단기로 조금 더 추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행자보다 이 코너의 본질, 의미를 더 잘 꿰뚫고 계신 송동현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이 지금 8만 원, 손절가 6만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매수가는 64,800원으로 딱 집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대에 분할 매수 관점 얘기 드리고 일단 증권가 목표가는 이제 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전고점이 지금은 다 표시가 안 됐지만 약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보기 전에 일단은 전고점까지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잡아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1차 목표가가 따로 없네요. 일단 1차부터 제시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라운드 스kup파이터 살펴봤고요. 이제 스kup파이터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는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의 선택은 KH 바텍인데 업종은 좀 뭔가 다른 것 같고 이 사명에 K가 들어가네요. 우선은 반도체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또 그래도 또 다른 또 재밌는 업종이 없을까? 수급 파이터에 걸맞는 그 업종을 찾아보다가 아주 좀 예사롭지 않은 종목을 발견해서 KH 바텍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이닉스야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거고 KH 바텍 같은 경우도 폴더블 스마트폰의 그 힌지 공급의 대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괜찮은 종목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따가 보시겠지만 어떤 종목을 또 주목해야 될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스포 다 하셨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반도체를 봤기 때문에 두 번째 2라운드 승자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승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선택 KH 바텍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해서도 더 좋게 보시나요? 일단은 KH 바텍이 실적이 완전히 너무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도 아주 가파르게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잘 팔릴 거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폴더블 스마트폰마저도 약간 희귀품 이런 약간의 어떤 이제 그 희귀품으로 약간 분류가 되면서 오히려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요가 공급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뭐 역대급으로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도 가장 KH 바텍이 힌지 공급에서는 독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H 바텍이 실적이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 출하량 역시도 이 4분기에도 출하량이 전 분기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도도 역시나 출하량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KH 바텍에 대한 4분기 역시 호실적인 전망이 된다라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H 바텍의 투자 포인트들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함께 알려주시죠. 일단 가격 전략을 보면요. 차트를 좀 보실게요. KH 바텍 같은 경우도 현재 좀 눌렸다가 어제부터 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고
오늘은 주요한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노란 선이 주요 이평선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 단기 이평선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역시나 단기 전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흔적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 오늘 또 기관에 대한 수급이 아주 강하게 현재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단기적인 추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김에 이제 가격 전략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가격 전략은요. 현재 24,300원 근방에서 분할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 전고점 3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이 부분이 깨지면 수급이 좀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22,5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1,000원, 손절가는 22,550원으로 제시한 KH바텍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송도현 대표의 공략주로 넘어갈 텐데요. 얼마 전 여기서 YG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2의 YG 플러스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오늘의 공략주, 토비스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름만 봐도 약간 의외의 종목이죠. 일단 토비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토비스는 일단은 이 카지노 모니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름이 귀여워요. 그리고 귀엽죠. 이름이 장난감 같고 일단 위드 코로나에 맞게 이 카지노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 카지노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실적인데요. 이 실적이 이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역대급 턴어라운드가 나왔어요. 전년도는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역시나 이 LCD가 사실 전장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원래 스마트폰 라인이었거든요. LG전자에서. 근데 전장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역대급으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잘 안 알려진 메타버스 수혜주입니다. 이 자회사인 나노TS가 있는데 나노TS가 뭘 만드냐면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 에어터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숨겨진 메타버스 수혜주다라고 저는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에어터치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멀리서 모니터를 휘휘 저으면 이 동작이 인식이 되는 이제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다 약간의 어떤 정치 테마, 윤석열 관련된 이제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조금 껴있는 왜냐하면 사회이사 쪽이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 지지율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이 들면서 좀 부각이 됐던 그런 사례 오늘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PBR이 1도 안 됩니다.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굉장히 또 저평가된 상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저평가된 실적 수혜주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김태성 팀장도 수급파이터를 하면서 이 LCD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도 되게 관심 있게 봤었는데 송도현 대표도 이쪽 토비스로 오늘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토비스의 가격 전략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토비스가 이제 8,960원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 가격은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비스의 가격 전략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또 새 종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송도현 대표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